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4일 오후 3시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적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말을 아끼던 탄핵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프로세스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 탄핵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가장 조심했던 펠로시 미 하원 의장조차도 탄핵밖에 다른 선택의 길이 없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지만은 그때 아마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요 며칠 사이에 하는 이야기가 오락가락합니다. 이 맨정신이 아닌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구나 지금 몇 시간 전에 또 다른 폭로가 터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스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CNN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드러난 사실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젤렌스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 7월 25일 전화를 걸어가지고 무슨 부탁을 했느냐? 이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미국 부통령을 지냈고 내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셉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스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에 대한 부패 혐의 조사를 해달라는 압박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하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근과 만나는 등 계속 압박을 하면서 하나의 카드를 썼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4억 달러 정도의 군사 원조를 하기로 확정을 해가지고 돈을 확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약 4억 달러입니다. 이 돈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의 동쪽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선동하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교전 중에 있어요. 또 크리미아는 러시아에게 2014년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힘없는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도와야 한다 해가지고 4억 달러 예산을 확보했는데 방금 보도에 의하면은 트럼프는 그 집행을 보류시켰다는 겁니다. 그 집행을 보류시키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25일 바이든 아들을 조사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전에 일단 동기를 딱 시켜놓고 이것은 조건부로 했다는 거죠. 만약 조셉 바이든 아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은 4억 달러 동결된 것을 풀어줄 것이다. 조사하지 않으면은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압박 수단으로 트럼프가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동결시켰는데 동결시키는 명분은 국방부와 국무부 사이의 이 부처 간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미국 의회에 통보를 해놓고 한 2달 동안 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 지원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부 폭로가 있으니까 9월 초순에 지난 한 보름 전에 결국은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트럼프는 자신의 라이벌을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수사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뒷조사를 하려고 했다. 즉 조셉 바이든의 아들의 뒷조사를 하기로 했다. 즉 미국의 선거에 외국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 원조까지도 하나의 수단으로 썼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부패 문제죠. 부패와 반역이 같이 겹친 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발단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 CIA라든지 FBI라든지 DIA라든지 미국의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 정보기관에는 나쁜 짓을 한다든지 아주 이상한 반헌법적인 일이 일어나면은 이것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호루라기를 분다 그럽니다.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왜 들어왔느냐?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를 엿들었든지 그 기록을 본 사람이 이것은 미국 국내 문제에 외국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이건 주권 침해다,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를 받은 감찰관이 보니까 이건 타당하다 해가지고 이 신고 내용을 미국 의회에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 국가정보국장 대리에게 건의를 했더니 정보국장 대리가 이건 미국 의회에 알릴 필요 없다. 법무부에 검토를 요청했더니 법무부도 알릴 필요 없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공개하느냐 마느냐로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실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뮬러 특검의 결과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나온 이후에는 러시아 스캔들, 2016년에 러시아가 정보기관을 동원해가지고 트럼프를 도와서 클린턴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했다 하는 공작에 트럼프가 관계했다. 또 그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사법방해를 했다 하는 이런 혐의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뮬러 보고서가, 특검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란 말은 꺼내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드디어 이 정도 같으면 이거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건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담판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인데 우크라이나 게이트 또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게 불거졌을 때는 항상 했던 식으로 가짜 뉴스다, 마녀 사냥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폭로 기사가 앞장서 나가니까 통화를 했다는 것은 시인을 하고 나는 부패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뿐이다. 어떻게 할래? 내가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셉 바이든을 왜 표적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조셉 바이든은 지금 가상 여론조사에서는 내년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붙으면은 바이든이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기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셉 바이든의 약점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알아보니까 조셉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스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지금 뭐 조셉 바이든의 아들이 거기서 부정부패를 했다는 조사도 나온 적이 없고 수사는 아예 진행된 적도 없는데 이거는 표적 수사를 해달라는 거죠. 먼지털이 수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조셉 바이든을 낙선시키는데 써먹겠다. 이거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어느 나라 대통령도 이런 짓 하면은 이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왜냐? 선거라는 것은 그 나라에 이 정권을 만들어내는 그 나라의 권력을 누가 주느냐 하는 중요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더구나 외국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상대방을 몰락시키는 이런 이건 공작이죠. 공작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건 도저히 더구나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의 공세 속에서 아주 벌벌 떨고 있는 척은한 나라입니다. 그 척은한 나라에 4억 달러를 주겠다고 이제 예산까지 잡혀 있는데 요걸 미끼로 해가지고 내 말 들으면 4억 달러 준다. 안 들으면 유보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반역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도저히 미국적 가치와 맞지 않다. 이거는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여론이 지금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일단 의결시키고 이걸 상원으로 보냅니다. 상원에 가면은 3분의 2로 파면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상원이 한국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상원은 지금 다수당이 공화당입니다. 따라서 여간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탄핵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일종의 정치 공세적인 면이 있고, 이거는 내년 대선 때 트럼프를 몰락시킬 결정적 카드를 잡았다, 이렇게 있는데도 탄핵 발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요새 유엔 총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들이 조셉 바이든 아들 문제를 계속 물으면은 조셉 바이든과 그 아들은 부패했는데 가짜 뉴스들은 그들이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공화당원이 조셉 바이든이 한 행동과 말을 했다면은 지금 정기의자에 함께 됐을 것이다. 정기의자는 사형되었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조셉 바이든의 아들이 무슨 부패 문제에 연결된 게 없어요. 연결되었다는 보도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수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수한 정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뒷조사를 이렇게 집요하게 했다는 것인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등 뒤에서 총 쏘는 거죠. 결투도 서로 마주보면서 하는 거지, 뒤에서 총 쏘는, 이건 뒤에서 총 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뒤에서 총을 쏴달라고 지금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트럼프가 빠져나오기 힘들게 되었다. 러시아 스캔들로부터는 요행이 빠져나왔지만은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걸리면은 탄핵 프로세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화당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조국 사태하고 비슷한데 똘똘 뭉쳐가지고 트럼프를 지원해 왔는데, 여론이 압도적으로 탄핵 찬성 쪽으로 갈 때 공화당이 계속 트럼프 충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에게는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계속 속아왔습니다. 이번 이 사태가 트럼프를 더욱 어렵게 만드니까, 더욱 어렵게 만들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될지,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나는 정말로 죽는다고 생각해서 조심하게 될지, 어느 길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북핵 회담에 임하는 트럼프의 심리가 복잡하게 됐습니다. 뭉뚱그려서 보면은 트럼프 때문에 한국인이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낙선돼야 미국에 그래도 근사한 트루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야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구출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오늘 이런 위기를 맞은 것은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세 사람이 합작한 겁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아니라 트루만 같은 사람이 다시 내년에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은 6.25 때처럼 한 번 더 구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